교수님 생각하시기에 고혈압에 가장 안 좋은 음식이다 또는 난 절대 안 먹는다 뭐 이런 음식 있으세요? 최근에 핫한 음식이죠. 마라탕. 저희 아이들도 이제 몇 번 먹어봤다는 마라탕이 정말 고혈압에는 제일 안 좋은 음식인 것 같고 두 번째가 저는 이제 불닭볶음면 두 개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공통점이 이제 잘 아시다시피 맵고 짠 음식입니다. 저는 베이컨 안 먹어요. 그래서 베이컨이 짜기도 짜고 사실 그게 이제 삼겹살이잖아요. 사실 그 지방도 굉장히 많고 한번 처리한 음식이라서 또 안 발생률도 높고 해서 예전에는 호텔 뭐 조식 같은 거 먹을 때 항상 베이컨 먹었는데 요새는 잘 안 먹고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이나 뭐 식초, 레몬 이런 거 도움이 되느냐라고 여쭤보시는데 혹시 어떻게 설명하세요? 올리브 오일은 실제로 고혈압에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뭐 오일을 마신다거나 이런 좀 극단적인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오일을 쓸 때 좀 올리브 오일 같은 거 쓰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그 가공보다는 이제 그런 천연 제품들을 쓰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똑같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저랑 똑같으시네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올리브 오일이 몸에 좋다고 해서 벌컥 마시면은 이건 별로 도움이 될 건 없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식초나 레몬즙 같은 걸 쓰면은 소금을 조금 쓸 수 있으니까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식초를 벌컥 마시면 당연히 위궤양이나 위염 같은 게 생기겠죠.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요새 뭐 간헐적 단식한다든지 이런 거 많이 이야기 많잖아요. 실제로 하시나요? 어떠세요? 저는 안 합니다. 요즘 이제 되게 젊으신 분들 사이에서 뭐 바디 프로필을 찍는다든가 이제 러닝 이제 운동에 관심이 많고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은데 저는 다이어트 식단은 되게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닭가슴살이나 토마토 그리고 고구마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간이 좀 덜 돼 있고 결정적으로 그런 음식들이 이제 탄수화물의 비율, 단당류의 비율도 적기 때문에 살도 안 찌고 아무래도 싱겁기 때문에 혈압을 당연히 올리지 않을 수 있고 그래서 이러한 어느 정도 균형이 맞으면서도 살이 안 찔 수 있는 음식들이 고혈압에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맛이 없잖아요. 어떻게 그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통 다이어트 할 때 약간 중간중간에 한번 치팅이라는 용어를 써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이제 정말 먹고 싶은 음식 한 번 정도는 허용하는 측면에서 저도 환자분들한테 그렇게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고구마랑 닭가슴살만 먹고 평생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고혈압 환자분들이 고혈압 식단으로 식사를 이렇게 매일 하시지만 뭐 한두 번 정도는 좀 원하시는 거 식사를 하는 걸 좀 해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나요? 어떻게 합니다. 특히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은 뭐 극단적인 칼로리 제한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연세 많으신 고령분들에게 음식을 그렇게 극단적으로 먹는다고 해서 혈압이 조절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드시고 싶은 거 어느 정도 드시면서 좀 싱겁게 드신 정도로 얘기하고 젊으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칼로리 제한은 또 좋긴 하지만 너무 극단적인 시기는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소금 섭취량이 이제 전 세계 평균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이미 잘 알려져 있고 특히 이제 음식들이 대부분 간을 해서 먹는 김치나 이런 것들을 같이 먹기 때문에 나트륨의 섭취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특히 요리를 많이 하시는 이제 어머님분들 요리를 하실 때 본인이 맛을 느끼셨을 때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좀 짠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조금 혈압 처음 진단되시고 이제 음식에 대해서 좀 여쭤볼 때 본인이 드셨을 때 좀 간을 더 해야겠는데가 적정한 나트륨의 용량이라고 저는 쉽게 이제 환자분들한테 좀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소금 섭취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좀 MSG, 소위 말하는 그런 걸 좀 넣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반대합니다. 반대하세요? 잘 아시다시피 그거조차도 이제 아무래도 함유량이 나트륨이나 이런 다른 또 안 좋은 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우선은 쓰지 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MSG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사실은 그 안에 소금이 한 거의 10%, 20% 가까이 들어있는 MSG도 있고 또 요즘에 나온 어떤 MSG는 그런 것들 좀 빼고 천연 성분을 넣어서 뭐 했다고 만들어진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연구마다 좀 다릅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MSG를 조금 썼더니 사람들이 소금을 좀 덜 드시더라 라는 것이 나온 게 있고 또 어떤 뭐 데이터에서 보면은 MSG를 좀 많이 쓴 그룹에서 혈압이 좀 올라간다
라는 연구가 있어서 이 MSG를 뭐 사용한 것 자체만으로 이게 뭐 나쁘다 그러다라고 아직 섣불리 얘기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은 이제 역시나 마찬가지로 과도한 사용은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안에도 소금이 많이 들어있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저염 시기를 하는데 내가 도저히 맛이 없어서 이걸 또 이어갈 수가 없다. 그런 분들에 있어서는 좀 소금 함량이 좀 적은 뭐 소량 사용해서라도 소금 섭취 좀 줄이는 게 낫지 않을까 뭐 그런 특수 그룹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금을 섭취량이 많아지게 되면은 물을 이제 몸에 많이 끌어들이게 됩니다. 근데 이제 고혈압의 이제 가장 큰 합병증이 이제 미세 장기 손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중에 이제 제일 예민한 장기가 이제 콩팥입니다. 신장. 네, 그래서 고혈압의 이제 유병 기간이 길고 그러신 분들 콩팥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데 이 소금 섭취량이 많게 되면은 물을 많이 끌어들이기 때문에 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 물이 그게 몸에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붓습니다. 그러면서 붓게 되면은 심장 기능까지 나쁘신 분들은 결국은 이제 폐부종, 숨도 차실 수 있고 전반적으로 몸이 좀 붓고 그러면서 생활 활동 범위도 떨어지시면서 점점 나빠지시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이제 고혈압 환자분들한테 식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본이 이제 소금 섭취량을 줄여라가 되겠습니다.